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 김학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거래의 뜻과 거래가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초 입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번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거래입니다. 거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거래라는 얘기는 일상생활의 거래가 아니라 회계상의 거래를 말합니다. 아셨죠? 일상생활의 거래가 아니라 회계상의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회계상의 거래다. 회계상 거래. 이렇게. 그러면 회계상의 거래를 말하는데 여기서 거래란 회계상의 거래입니다만은 장부 기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거래. 장부 기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뭐라고 그런다?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기록하고 싶냐 이거죠. 뭘 적겠다?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적겠다 이거죠.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을 적겠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거래.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거래하고 회계상의 거래는 대부분이 뭐합니까? 일치합니다.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상품 매매 계약은 일상생활의 거래입니다. 그러나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계약. 뭐라고 그랬죠 제가? 계약은 일상생활에서는 거래 맞아요. 계약. 임대차 계약을 맺다. 상품 사기로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다. 거래입니다. 그러나 회계상에서는 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재산상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재산상의 변화가 있어야 거래가 됩니다. 아셨나요? 그래요. 그러면 자, 일상생활에서는 거래지만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 없는 것들,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 없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품을 뭐하다? 주문만 했습니다. 여러분, 주문 어때요? 주문. 어저께 제가 밤에 짜장면을 주문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 야, 미치겠다. 그죠? 왜? 그럼 거래 안 거래? 안 거래죠. 왜? 자산, 부채, 자본이 바뀐 게 없잖아요. 재산상의 변화가 없어. 주문만 이렇게 주문만 했어요.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계약. 임대차 계약을 맺다. 또는 상품을 사기로 하고 주문을 하다. 주문하기로 하고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다. 그죠?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돈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러면 재산상의 변화가 있죠? 이것은 거래입니다. 주문만 했어요. 계약만 했어요. 그리고 직원을 월급 5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직원을 뭐 하다? 채용. 월급 500만 원 주기로 하고 채용만 했어. 너 내일부터 출근 나와. 그죠? 재산상의 변화 없잖아요. 월급을 지급하다 그러면 거래겠지만 역시 이렇게 재산상의 변화가 없으니까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창고에 뭐 시키다? 보관. 이런 것들. 보관. 의뢰. 부탁해요 이거죠. 의뢰하다. 창고에 물건을 보관시키다 또는 의뢰만 했어요. 이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이러한 주문, 계약 이런 것들이 시험에 주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보관 의뢰 이런 것들은 재산상의 변화가 없다.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아닌데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되는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는 거래에 해당하죠. 그러나 어때요?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가 없고요. 반대로 회계상의 일상생활은 거래가 아니지만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거 도난 당했습니다. 안 써도 됩니다. 도난 당했다. 또 화재가 발생했다. 여러분, 옆 건물에서 불이 나고 있습니다. 불났습니다. 거래입니까? 안 거래입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래죠? 지나가는데 불이 저 집은 거래가 발생했네. 그죠?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재산상의 변화가 있죠? 건물이라는 자산이 뭐인 거예요? 감소됐으니까 거래가 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손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대손. 이거죠. 대손. 대손이 뭐죠, 여러분? 돈, 떼인 돈. 누구나 마음속으로 대손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에 돈 떼인 적 없습니까? 저도 있었죠. 그래. 돈 떼인 돈을 뭐라 그래요? 대손. 그러니까 회수불능 채권. 못 받게 되는 채권을 뭐라 그런다? 대손. 한마디로 말하면 떼인 돈. 그죠? 떼인 돈을 뭐라 그래요? 대손. 그러면 대손만큼 어때? 비용으로 잡아야 되거든.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어쨌든 대손도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뭐가 되느냐? 감가입니다. 감가. 감가죠? 감가. 여러분, 감가라는 것은 가치가 감소되는 걸 뭐라 그래요? 감가라고 하지요.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감가 이거죠. 여러분, 제가 개인 택시 1,0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1,000만 원 샀는데 5년 탈 거야. 그러면 1,00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1년에 200만 원씩 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 비용으로 보내야지. 그죠? 그래요. 이것도 어때요? 재산상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것을 감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감가된 것만큼 가치가 감소되는 것만큼을 비용으로 잡아야지. 너의 이름은 뭐라고 하느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감가상각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가상각비 용어가.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 2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옵니다. 자동차를 취득했습니다. 그렇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요? 이런 것들 시험에 꼭 나옵니다. 2문제 정도 유형재산 파트에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에 따라서 정액법 이런 것들.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오는 게 뭐예요? 정액법이죠. 정액. 1,000만 원 나누기 5년. 그럼 1년 얼마? 200만 원씩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정액법. 시험에 우리 수준에 맞죠? 정액법이. 정액법. 감가상각 방법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액법.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정률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연삭계법 의해서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감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보충 설명할까요? 자,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 없는 것들을 몇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현금을 빌려주다. 거래 안 거래? 현금을 빌려오다. 현금을 빌려오고 빌려주다. 거래입니까 안 거래입니까? 거래죠. 현금을 빌려줬으면 나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잖아요. 재산상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현금을 빌려오던, 빌려왔던, 훔쳐왔던, 셉쳐왔던 현금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현금을 빌려주다 거래입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거래인가 아닌가 찾아봐요. 자동차를 빌려주다. 거래 안 거래?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거래 안 거래? 친구한테 자동차 자동차 빌려달래요? 하루만 빌려줬어? 그 자동차 누구 거요? 내 거요. 그죠? 소유권 인정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넘어간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현금 이외의 자산. 시험에 안 나왔어요. 현금 이외의 자산을 대여하거나 차입한 것은 거래가 아니다. 아니 옆집 아줌마가 와서 그러네요. 아저씨 의자 하나만 빌려주세요. 그 의자 빌려줘. 그 의자 내 거요. 그래서 현금 이외의 자산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것은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가지만 더 할까요? 담보 제공. 담보 제공을 하다. 제가 은행으로부터 1억을 차입하는데 벤츠를 제가 담보로 제공했다. 거래 안 거래? 안 거래요. 그 자동차는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내 벤츠잖아요. 그죠? 담보 제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신용 제공. 자, 이것을 잠깐 보충 설명할까요? 신용 제공이 뭐예요? 보증을 서주다. 뭘 서줘? 보증을 서주다. 그러면 보증을 서면 뭐가 생긴다? 걱정거리가 생긴다. 연대 보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런 것들.
아, 신용 제공, 보증을 서주다. 그러면 걱정거리가 생긴다. 근데 보증 섰을